the time of the Renaissance in Italy라고 얘기를 해서 16세기 우리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 so what is the name of 15th century's Renaissance in Italy? Yeah, it was Quattrocento. And now the 16th century's Renaissance in Italy called as Cinquecento. 자, 친쾌첸토라는 건 500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인데요. 아유, 눈부셔라. 선생님, 블루라이트 안경 좀 낄게. 얼굴 보지 마. 자, 친쾌첸토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어로 500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전에 있던 15세기와 좀 다른 게 있어요. 15세기는 우리가 법칙 중에서 크게 두 가지였던 게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두 개라고 얘기했던 거. 하나가 피라미드 구도였고요. 하나가 또 뭐였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나가 피라미드 구도였고 하나가 뭐였죠? 네, 피라미드 구도랑 라이너 퍼스펙티브에도 선왕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16세기는 조금 뭔가 달라요. 15세기가 뭔가 It's the way to find some rules or rational ways to throw something else about our human race.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그린다거나 이런 법칙을 찾아가는 단계라면 16세기는 조금 달라요. 이제 북유럽이랑 좀 교류도 잘 되고 여기에는 깡패 3명이 등장해요. 르네상스 미술학의 3대장 깡패. 그게 누구냐? 바로 첫 번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두 번째가 미켈란젤로, 세 번째가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3대장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예술가들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 창조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They thought themselves as creator or kind of God. 왜? 예술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They make some things creatively. 그래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It sounds like what? God. 그래서 신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 나머지 내용 쭉 다 읽어보시는데 15세기의 그림과 16세기의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artist. The first artist, his name is Leonardo da Vinci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he read the golden ages of Renaissance and advanced the status of art history using the space of perspective. Based on facts of science and through the expression of anatomical observation, balance and proportion.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발견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 5페이지, 이론학습지 5페이지 아래에 있는 인물 그 비례도도 잘 그렸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로 태아가 자궁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자고 있는지를 밝혀낸 사람이기도 해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 그림 제가 첨부해 놨어요.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념비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긴 해. 이 사람이 만든 그림 중에 the one drawing, just a drawing, not a study or work of scientist. He just draws something and in his mind, in his think, that is, yeah, the drawing is finally 개발됐어요. 언제 개발됐을까요? 1900년대에 돼서 개발됐어요. It was helicopter. 헬리콥터가 1900년대 만들어졌는데 이걸 최초로 공하는 사람도 다빈치예요. 진짜 신기해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해서 예술가 안 하면 뭐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적인 진일보도 했고 심지어 그가 그렸던 그 자궁 그림 있죠. 자궁의 태아 그림. 이건 의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동그란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스푸마토와 키아로스큐로를 사용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 가지 법칙이 모두 다 적용이 됐거든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최후의 만찬.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엉성하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11 드라마 저녁 식사 자세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앉아서 먹지 이렇게 긴 테이블에 한쪽 비워두고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극적으로 연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라이너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Where is the liner perspective? And you can find the horizon point. Where is the horizon point? Yeah. After behind of the Jesus, you can find one point and there are liner perspective to the where the side, both of the side. 그래서 it stretches the both of the side.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탁 펼쳐나가면서 그걸 보이고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는 건 뭐예요? The ceiling, and the grid of the grid on the walls, yeah, that strengthened more wider perspective views.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강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보면 사람들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래핑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 그래서 12사제가 전부 다 3명씩 they are grouping by 3 peoples.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연출하기 위해서 연극적으로 구도를 연구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연극법이니까 서서히 멀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까 키어스큐러 그 스머지 그래서 여기 이제 뭐였지 그때? 쉐딩 빵빵 넣는 것처럼 이게 스머지 넣어주는 것처럼 사람들 주변을 부드럽게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사람을 찍을 때 제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배경을 살짝 흐리게 만드는 게 그게 아웃포커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뿌 이렇게 지도록 어떻게 뒤쪽을 블러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키아로스큐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명암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현대적인 블러 처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스푸마토라고 다빈치가 개발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흩어져 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현대적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공간감이 이렇게 뻥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오, 무선 마이크 깨지겠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양한 법칙들이 적용했는데 여기엔 템페라라고 해가지고 유화가 발견되기 전에 사실 템페라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노란색 물감을 살짝 섞어서 바르는 거였어요. 노란색 계란. 근데 생각해봐요. 계란을 섞어서 물감에 발랐어. 나중에 그게 다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The color changes what color to the yeah. The color changed to yellow tone. 그래서 노란색 쪽으로 바뀌게 될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e studied to remove this problem with all color, but it was fail. It failed. Because of this fail, these pictures, the Last Supper, was destroyed till the 1960s.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게 보건기술이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왜? 얘가 템페라랑 오일이랑 섞었는데 계란 노른자도 기름이고 지방이잖아요. 거기다 오일을 섞었으니 얘가 굳질 않는 거야. 그리고 박락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못 봤어요, 이 그림을.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존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이제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습지에 보면 제가 영상 추가로 해놨는데 이거 보면 치유의 만찬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내용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학습지 내용 채워보세요. 그리고 모나리자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근데 가장 키워드 눈썹, eyebrow. Where is her eyebrow? I can't find. Because at the time the removed eyebrow or just cover the white color or perfume like her foundations? Yeah, it was the fashion at the time. 그래서 여기 눈썹을 이렇게 싹 가리는 게 당시에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모나리자에서 모나는 사실 부인이라는 의미예요. 맘이란 거겠죠. 그래서 리자 부인이라는 의미인데 자세히 보면 시지각적인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의 높낮이가 좀 다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시지각적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보게 되거든요. 그걸 여기 적용해서 일부러 왼쪽에서는 좀 천천히 아래쪽으로 보게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야가 쭉 올라가서 몸의 기울기랑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다빈치의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모나리자에 관련된 얘기는 더 많긴 한데 미술사적으로 얘가 뭐 시험에 많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긴 그냥 초상화이기 때문에 스푸마토 기법이 여기 잘 적용이 되어 있다 정도인 거지 베일에 쌓여있는 그림이지 막 예술사적으로 어마어마한 기념비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후의 만찬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고 뒤에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6페이지입니다. 자, 학습지 6페이지 보면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되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바로크 시대 때.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는 성이고요. 여기서 미켈란젤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은 뭐냐? 미스터 부오나로티라고 해야겠죠. 자,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랑 좀 달랐어요. 다빈치의 그림이 조금 회화 집중적이었고 비례를 따져가지고 스푸마토, 키아로스큐로를 주로 활용을 했잖아요. But Michelangelo used grisaille skills. It's different with Da Vinci's painting skills, and he focused on sculpture, not painting. 그래서 그는 조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조각의 느낌을 그림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he used to grisaille skills. That means the grisaille skills. The grisaille means the great color like sculpture. 그래서 그 조각이 지니는 회색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든 물감에 회색을 섞는 거예요. 어라? 템페라나는 노란색이었는데 계란하고 노른자 때문에 이 그리자이오는 회색을 많이 섞네. 이렇게 해서 시스티나 천장화랑 최후의 심판을 그리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은 그냥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그림들도 많고요. 근데 재밌는 건 오히려 뭐에 있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일단 시스티나 천장 한번 보세요. 시스티나 천장화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면 화려하죠. 여기에 뭐가 있냐? 아담의 태어남. 그래서 아담과 그 뭐죠? 천지 창조. 이 작품도 여기 있고요. The Floor. 그래가지고 홍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구역화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냥 바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트럼프레이어. 그래서 이걸 사실적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사람이 그려져 있는 뒤에 기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에다 올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기둥마저도 모두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구조물 위에 그 기둥을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천지창조나 이런 것들은 다 구역이 어마어마한데 선생님이 이제 적어준 거 보면은 여기에 300개가 넘는 형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There are 3 figures on the ceilings, but no 2 in the same pose. 그래서 어떠한 것도 같은 자세로 치아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기가 드로잉 것도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그걸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attribute to Michelangelo's right from persecution with the male nude in motion. 그래서 남자의 누드를 근데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포즈이긴 한데 여성들도 다 어떤 형태냐?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그린 그림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성을 그린 그림보다는 조각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피에타입니다. 그래서 피에타. 그래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예술적인 자기의 모든 열정을 이 피에타에다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찾아서 적어줘야겠죠. 밑에 있는 최후의 심판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했죠. 여기서 3차 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4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